남자 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32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최선만이 차선인가, 차선도 최선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세 번째 나와주신 네, 빨간 안경, 단발머리 우리 센 언니. 꿈꾸는 그레이 연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빨리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잡고 지금 3부까지 찍고 있습니다. 네. 아, 질문 꽃띠가 먼저 네. 질문하실까요? 아무튼 우리 이제 3부에는 선생님 인생 이야기. 네. 예, 네.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살다 보면 진짜 인생의 질곡 여러 가지 힘든 고비도 선생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선 저는 남편분 어떻게 만났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 진짜? 우리 남편이요? 네. 이지연 선배라고 네, 저희 아까. 아나운서 네. 선배가 계신데 이산가족 찾기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스튜디오 830이라는 TV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이지연 선배가 저희 아나운서 선배고 CBS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이것도 참 슬픈 얘기인데요. 1980년대에 결혼한 저희 CBS에 결혼한 언니들 세 분이 잘립니다. 프리랜서로 뭐 돌린다는 미명 아래 그때 노동조합도 없던 시절에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그만두게 돼요. 프리랜서로 돌리겠다라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놓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지연 선배는 오히려 TBC 이런 시절에 방송을 하던 분이 이제 출산 휴가를 가게 돼서 대타로 거기에 들어가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프리랜서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제3라디오에서 아직도 방송을 하세요? 하고 네, 계시고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예, 그리고 그때는 TV로 스튜디오 830이라는 걸 하고 있었던 시절 그때 방송 작가들이 이제 또 있었어요. 구성 작가, 여자 작가 한 분하고 남자 작가 한 분 이렇게 민숙현 씨 그리고 오진근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괜찮다고 우리 선배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남자 작가. 네. 근데 저는 작가라는 직업에 있는 남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를 원했어요. 네. 직장을 가진 남자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막상 이제 선을 보거나 이런 거 저희 엄마가 잘 아는 친구분이 결혼 상담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굉장한 그 어떤 상품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억지로 이제 끌려나가서 선을 보러 나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얘기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우리 지연 언니도 이제 제가 워낙 그때부터도 좀 통통 튀고 개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볼 때 되게 건방지고 개성이 있고 센데 실제로 뒤집어 보면 별로 건방진 것도 없이 말만 톡톡해가지고 그렇게 지 말로 다 까먹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허당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친해지면은 되게 오랫동안 저는 사이는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그 남을 이용해서 무엇 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 하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언니 싫어 나 안 만나 뭐 이러니까 그 언니는 언니대로 그 방송 작가 남자한테 계속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걔가 오늘은 뭘 했대더라. 걔가 오늘은 뭘 했대더라. 그리고 저한테는 또 저를 만나면 그 남자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정이 들었어 벌써. 정은 안 들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요? 거예요. 방송 작가가 네. 약간 좀 뭔가 까칠할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구성 작가였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무슨 돈가스라도 먹으러 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 여의도에 갔어요. 이제 놀러. 그랬는데 점심을 같이 먹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네. 직업, 그쵸. 6초만 블랭크해도 방송 벌써.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야 돼요 말이 말이 끊어지면은 근데 우리 남편은 작가인데도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원래 개그 작가예요. 개그 어머, 코미디도 쓰고 어머, 그랬어요. 어머.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앞선 코미디를 쓰고 개그를 쓰고 그 전유성 씨라는 개그 작가 1호랑 친해요. 네. 개그 작가가 아니라 개그맨 1호고 그렇죠. 우리 남편은 개그 작가 1호로.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썰렁한 느낌 있잖아요. 네. 아재 개그. 혹시 그 정유성 그때는- 씨, 정유성 씨가 그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작가님의 그런 데서 그런 나온 것도 것도 있었죠. 있겠네요. 옛날에는 네. 왜냐면 그걸 쓰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네. 의논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독특하시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는 잘해도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하고 뒤로 있고 저는 계속 떠들어서 이게 막 분위기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 저의 주특기이기도 하고 또는 네. 그게 뭐 목적이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돈가스를 먹는데 저 그 채소 안 드시면 저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이런 발칙한 여자가 있나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이제 우리 남편도 좀 노총각이었고 저도 노처녀였거든요. 나이가 되게 선생님 많아요. 몇 세에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31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맞아요. 늦었다고 30. 생각을 했고 우리 남편도 저보다 훨씬 위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생각하기에 저 여자는 너무 좀 세. 네. 그래서 약간 좀 별로 네.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친근함은 있었던 거죠. 네. 그 선배 언니. 그렇게 해서 우리 선배 언니들이 그러면 저쪽에 남자 작가는 그 여자 작가분이 책임지고 저는 이제 우리 선배 언니가 책임지고 어느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디선가. 강남 어디서. 근데 제가 그때 또 무슨 회식이 있어갖고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CBS에서. 근데 강남 어디 갈러리아 백화점 어디인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네. 시절에 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약속 장소를. 네. 약속 장소를 못 찾고 정말 헤매다가 그 언니네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그 언니네 집에 딸한테 전화해서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거의 했는데 엄청 늦게 도착을 했어요. 막 울어버린 거 있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쌤과 막 여림이 막 같이 보였을 네. 때 서로 좋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때는 최인호의 소설이 한창 유행일 텐데 그들은 술을 이제 마셔서 이미 조금 취한 거죠. 저는 맨정신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언니들은 빠진 거예요. 데려다 줘 집까지 이러고 저는 길동이었고 남편은 사실 팔판동이었는데 길동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생각하기에 이렇게 딴 사람이 취했을 때 내가 얼른 술을 많이 마시면 이쪽이 깬다 그러더라. 그런 뭐 이상한 속설을 믿고 제가 막 마셨는데 결국에는 둘이 이제 우리 그 길동 집이 그때는 이렇게 막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 옆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다 공터고 있어서 앉아 있었어요. 둘이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서 근데 말이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게 됐는데 우리 동생들이 이제 3명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 둘째 동생이 들어가다가 누나가 생전 처음 알아든 어떤 남자와 이 바깥에 있다. 이 정보를 애들이 이게 전한 네, 거예요. 그리고 네. 둘째 동생은 쿨하게 잤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랑 첫째 동생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요 인터폰으로 막 들어보면서 이들이 뭘 하나 막 궁금해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 집으로 들어오라고 세상에 동생들이. 갑자기 상견례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 가기 전에 한 번 만나고 점심 때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아니 이 정도 열정이 불꽃이. 있어야지 그래서 연결이 석 달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할 일은 뭐 별로 결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야, 불꽃 같은 연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꽃이 아니었는데 불꽃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다가 우리 남편이 또 무슨 자기의 소소한 그런 소품들을 막 주는데 저는 그런 종류의 그 어떤 다정함을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다가 그걸 보니까 그런 그 소소한 것에 확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꽃을 주는데 감격하듯이. 근데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그때뿐이. 네. 아니 근데 결혼에 성공하려면 그 정도 작전은 세워야지 돼요. 그래도 지금 결혼 몇 년 차신 거예요? 결혼 36년? 7년? 36년?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두 분과 사이에서 이제 일남 네, 일녀예요? 일남. 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아이들한테는 어떤 엄마일까요? 저는 정말 친구 같은 엄마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나이가 적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어떤 기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정말 다 알고 있다고 어렸을 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막 뭐 그 이렇게 모를 추구하고 거라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딸이 9살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 아, 내가 많이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요?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그 나이 차이에 대해서 자기보다 후배들한테는 계속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 나이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은 그 섹션을 한번 써볼까 그러고 쭉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7살에 이제 학교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엄마들이 네. 일찍 보내고 싶어서. 그러면 7살인데 8살이라고 속이기 시작해요. 나이를.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늙을 때까지 나이를 속여요. 나이를 나 8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야지 애들한테 안 꿀리려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보다 심한 게 뭐냐면 너 몇 살이야? 싸우다가 이론적으로 싸우다가 그 이론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나이 너 타령하죠.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네. 그따위로 얘기해. 그래 나 몇 살이다. 너는 몇 살이야? 그럼 민증 까봐. 뭐 이러면 이제 민증에서 이제 이쪽이 만약에 조금 나오잖아. 나 이거 호족에 늦게 올렸어. 맞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도 많아요. 아직 요즘에도요? 남자들이요. 네, 많아요. 나는 그렇게 싸우는 거 지하철에서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 네. 아이들한테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나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던 아버지로부터의 그것들이 오히려 내 발전의 원동력은 됐지만 그때 열등감과 상처. 그때 그 상처가 굉장히 네. 커요. 그래서 연애는 제대로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연속곡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속곡을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왜 거기는 왜 이렇게 불륜과 뭐 이상한 네, 싫은데 네. 쫓아다니고 뭐 치정, 이런 종류의 치정, 사연이 스토커. 많아가지고 네. 라디오 연속곡 그때 한창 유행하더라고요. 라디오. 네, 라디오를 저는 너무 열심히 연속곡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돼. 이랬기 때문에 연애를 정말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그 아주 젬병이었어요. 아니 왠지 억울해하시는 표정. 억울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연애도 참 자신감 있게 잘하던데 저는 그걸 못했다는 아쉬움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대할 때도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딸이라고 여자라고 그 차별받았던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딸이라고 해도 그거를 그냥 사람으로 얘기했지 딸로 여자로 얘기한 적이 여자라서. 없어요. 네, 여자라서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여자라서 왜 이렇게 목청이 크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 애들을 그렇게 키웠고 지금도 우리 아들은 변여사, 벤씨 막 이렇게 부르고 우리 진짜 블로그에 엄마, 벤 씨는 뭐예요? 저예요. 벤, 네. 벤. 애들이 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보통 벤은 개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벤이 개 그냥- 우리나라의 네. 개 이름은 외국의 영어 그 사람 이름에 개를 많이 갖다 쓰잖아요. 네, 메리 네, 베스 네, 뭐 네. 이런 거 다 네. 저기였잖아요. 그래서 벤으로 그래서 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변춘의 여사 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처럼 정말 지내는 걸 원칙으로 했고 저는 아이들이 뭘 물어보거나 뭘 할 때도 그냥 그 친구처럼 입장에서 했고 그 대신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생각한 건 스킨십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일찍 자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네. 저녁 8시 9시면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아니 규칙적이 아니라도 그냥 졸려요. 일찍 옛날부터 출근하시지 않나? 일찍 그러니까는 저는 출근할 때도 일찍 잤을 뿐더러 우리 남편이 뭐 예를 들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저는 일찍 일단 자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깨는 한이 있더라도 자야 됐었고 회사 다닐 때는 물론이었고 지금도 그 규칙은 대충 좀 시간 뭐 이런 거. 시간은 지켜요. 그러니까는 그 수면 전문의들이 그러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약간 들쭉날쭉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된다. 규칙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래요? 수면을 잘 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엄마들이 맨날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게임하느라고 잠을 안 자요 하는 집안을 가만히 보면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늦게 자는 집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밤 9시만 되면 애들이 어렸을 때 무조건 불을 끄고
조그만 등을 크고 애들하고 침대에 누워요 같이. 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어렸을 때는 그래갖고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저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전에는 항상 동화책. 책을 읽어주거나 뭐 얘기 옛날 얘기 그 뭐 막 그 거짓말 같은 옛날 얘기를 해주거나 애들하고 같이 자다가 하고 그 대신에 우리 남편은 진짜 애를 못 봤어요. 사람은 참 좋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좋은데 애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때 같이 사셨는데 시어머님은 교회를 가셨고 우리 남편한테 애를 맡기 전에 너무너무 지금 안 되고 그 애를 한번 맡기고 갔다 와 보면 애는 애대로 울고 집안 난장판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뭐 거의 네. 막 패닉이고 이랬었거든요. 애를 데리고 갔다가 방송사고도 내고 그랬어요. 방송을 안고 애를 하고 우리 딸이 또 너무 누구한테 안 가가지고 내가 안고 운전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짓인데 그러다 보니 어쩌면은 교육 면에서는 그런 요즘 엄마들처럼 정보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는데 친구처럼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동료, 친구, 네. 가장 네. 지지자 네. 그런 거죠. 네. 혹시 뭐 엄마 아빠의 직업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진 않고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네네. 근데 우리 딸은 보면 이 낭독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잘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저 서진이 선생님도 아버님이 PD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송에 피가 있어 네. 방송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보면서 두 분이 와 되게 방송을 안 한 분들인데 방송 참 잘한다. 정말이요? 목소리가 괜찮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어떤 피가 흐르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도 뭐 미국 유학 갔다가 와서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저는 굉장히 문과적이지만 인과적인 사람이었어요. 문과를 했는데도 이 친구 따라 그냥 문과를 했는데 이과적인 면이 있었고 우리 남편도 문과를 했는데 조금 이과적인 네. 그 가족들이 치과 의사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받아서 그런지 얘네들은 오히려 미국 가서는 유학을 하는 시절에는 미국은 문과로는 미국에서 하기가 미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도 유리벽 같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그러다 우리 아들은 결국엔 맨 처음에는 그 MCB라고 분자세포 생물학을 했고 우리 딸도 그쪽으로 갔고 우리 아들은 약대를 졸업하고 지금 약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 네. 가서.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 혹시 딸은- 결혼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둘 다 결혼 생각은 아예 아직은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죠. 못하고 있죠. 그럼 만약 선생님은 애들 결혼 안 한다고 해도 뭐 할 수 없죠. 뭐. 오케이. 네. 아니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면 좋죠. 나는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저는 더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한 걸로 따지면 안 하는 게 편하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편하기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풍부함과 나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왕 한 김에는 자식도 낳아보고 저도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었다면 이 그 좀 부드러움이 하나도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양보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생전 안 해봤던 우리 아들이 제일 뚱뚱해서 그 초등학교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데 못하는 유일한 한 명이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꼴찌를 해본 거야 걔도. 그리고 우리 딸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은 그래도 자식도 낳아보고 모든 게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겠으나 네. 그러나 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오지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기 요즘 최근에 핫하게 즐기시는 취미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이 전부 다 좀 서사적인 글에 익숙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문학소녀였어요. 나름. 네. 그리고 뭐 신문사 대학교 때도 예, 글을 기자도 하고. 쓰셨고. 근데 오히려 문학소녀였고 그때는 뭐 시도 쓰고 일기도 쓰고 뭣도 쓰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해서 그때 네. 사회도 보고 시도 낭송하면서 네.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그때도 들어가지고 그게 아나운서로 연결이 어떤 연결 그쵸.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그게 다 접혔어요. 서정적인 글 쓰는 거를 그러니까 그 학교 신문도 그때도 굉장히 군대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사를 써가는데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왜까지 없으면 찍어서 확 던져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뭐가 틀려 찍어 다시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확 멀어져 버렸어요. 네. 그 전까지는 너무 글쓰기를 좋아했던 데가 완전히 문학적인 글쓰기를 완전히 멈추게 됐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들어와서 뉴스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해도 너무 간지러운 그런 멘트는 멘트는 저는 싫은 거예요. 네. 아무리 음악 프로 서정적인 걸 네. 해도 그냥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말. 네, 담백하게 네. 그냥. 은유적인 게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런 어떤 상식선의 이야기 하는 것을 그게 원칙이고, 작가가 글을 써줘도 말글하고 글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방송의 작가는 글 작가가 아니라 말 작가여야 돼요. 말하듯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서 글을 계속 고쳐주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이게 서사적이고 그 묘사적이고 하는데 감탄사나 은유나 뭐 형용사를 빼라는 게 강박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벗어나 보고 싶었어요. 퇴직하면서 정년 퇴직하면서. 네. 그래서 시쓰기 교실을 이제 찾았어요. 네. 우연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강서문화원에 문창반이 있어요. 문예창작? 네네. 그 문창반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교사 선생님이 김종상 선생님이라고 원로 동시 작가이시고 네. 시조 작가이시며 또 되게 그 사람이 참 인연이 묘한 게, 저희 유석초등학교를 우리 아들이 다녔는데 거기 우리 아들이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인연도 익숙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평판이 정말 시를 쓰고 이러는 분들이 좀 괴짜도 많고 괴팍하기도 네, 하고 그 그렇죠. 문학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분은 참 그 감성적이면서도 그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괴짜적인 게 없는, 그러면서 이제 문창반 그러면 뭐 시의 원리, 저는 시의 원리 1도 모르잖아요. 네. 원리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를 써가요. 그래서 합평을 해.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남이 평가해 주는 게 굉장히 그 와닿고 그렇죠. 합리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론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시라는 게 은유와 모든 게 들어가고, 요즘 시는 너무 지나치게 그 은유가 많이 들어가고 상징이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낯설게 하기라는 거에 너무 사람들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네. 시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고 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만의 독특한 색깔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저도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정적이면서도 저는 항상 물음이 그거예요. 내 인생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삶에 그게 녹아 있으면서 그런 시를 좀 쓰고 싶어서 시를 이제 조금씩 한 게 몇 년, 한 1, 2년 넘었어요. 네. 아니 거의 뭐 시인으로 등단하셔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소문이 아니, 근데 우연히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네, 우연히 지하철 공사에서 그 지하철 안전문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가 가끔씩 네. 있어요. 네. 시인의 시도 있지만 뭐 시민 공모작 네. 이렇게 해서 네. 붙인 것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떤 거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시는 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시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어차피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의 추억,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사랑과 뭐, 그런 걸 네.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자연에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하는 모습, 요런 것들에서 많이 해서 응모를 뭘로 했냐면 이불 빨래 하던 날로 했어요. 이불 빨래. 네. 네.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불을 빨 때 큰일이었죠. 큰 그게. 일이고,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막 빨아서 풀 먹여서 그다음에 다듬이질하고 다듬이질하고 또 꺼내서 네. 밟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로 만들었어요. 네, 지금 네네, 요즘도 그래서 전시돼 있죠. 지하철 안전문에 이제 2019년 여름에 응모를 해서 2020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네. 핫한 거네요. 네.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그 인증샷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인증샷을 네, 제가 네, 찍어왔고 네. 오늘 한번 그러면 낭송을 네, 낭송을 우선 한번 낭송 해볼까요?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들어볼게요. 이불 빨래 하던 날, 해 좋은 날 이불 호청 빠는 어머니,
바닥에 풀어놓고 마당에 널었다가 꾸둑꾸둑 마르면 끝을 잡아라 부르는 소리. 서로 마주 잡고 척척 접어나간다. 귀와 귀가 맞으면 우리 마음이 딱 맞았네. 얼굴 가득 환한 미소 띠며 좋아하셨지. 다시 보에 싸고 꾹꾹 밟아 다듬이지. 다듬이 소리 자장가 삼아 졸다 보면 어느새 새하얗게 분단장하고 뽀얀 자태 드러낸 이불 포청. 뽀송뽀송 엄마의 빨래 냄새.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그죠? 요즘은 빨래 방에 가서 빨아요. 이불. 그렇죠. 네. 이불은 너무 커서 네. 집에 있는 세탁기 잘 안 돼서 네. 이 빨래방도 가죠.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1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지금 그러다 너무 보니까 갑자기 되셨네. 울컥했어요. 네. 이제는 없다. 그래서 저 시 중에서 그 엄마가 소재인 게 그래서 꽤 있어요. 이 시는 이제 지하철 공모전에 들어간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지하철 공모전에 들어가려면 또 곡이 규격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네. 조금 줄이고 그랬었는데 난가? 엄마네? 엄마인가? 그런데 우리 딸이네 이런 시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사진첩을 펼친다. 네. 그 사진 속에 내 모습이 저가 나이 들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저를 제가 엄마를 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요. 사실은 이 성격이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대를 건너서 격대로 닮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막 직선적인 성격인데 비해서 저는 아버지적인 게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동네 사람들한테 온화하고 동네 아줌마들 고민 다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딸이 좀 그런 온유한 스타일이고 고상해요. 그래서 내가 목청을 커갖고 엄마 그러고 부르면 얘가 어렸을 때 엄마 좀 조용히 해. 그랬을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수록 제가 거울을 문득 보면 이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고 저 주름살이 생기면서 눈이 처지면서 엄마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고 나니까 자꾸 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는 그런 면에서 그런 나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막 시끄럽게 디지털적으로 살다가 아날로그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맞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감성. 네. 네. 예, 이런 또 하나의 그 내 거에 요런 주머니도 있고 요런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가 여러 개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야, 네. 시 낭송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아나운서 같으세요.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또 뭐 선생님이 시편 묵상도 올리시니까 그거는 지금 멜론이 쫙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CBS 아나운서들이 그래도 저 기독교 방송에 다니면서 어떤 성경을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시편은 듣기만 해도 어떤 그 감동이 오는 그런 시잖아요. 시편은. 네. 그래서 시편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들끼리 그 시편 CD를 만들어냈어요. 전집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만들어내게 됐고. 혹시 한 구절 이렇게 딱 목소리로 읊조리실 만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네, 되는데 아니 맞아요. 목소리 심이 딱 읽으시니까 굉장히 기억력이 네. 떨어져서 제 시도 제가 쓴 건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자꾸 보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 선생님 여기 목소리 산호 네. 뭐죠? 신호래 하는 우리 상망 선생님 아.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거 있죠. 아니 아까 시편은 시도- 메론에서. 네. 네. 맞아요. 시편은 내려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멜론 멜론. 메론. 죄송해요. 수박도 아니고. 어쨌든 멜론도 네. 거기서 따온 거니까 뭐 네. 거기서 거기죠 뭐. 근데 네. 어쨌든 방송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틀리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우리가. 아니 시 딱 낭송하시는데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뭐 한번 더 듣고 듣고 싶다 보십시오. 막 이런 예 네. 그래서 안 그,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저는 좀 네. 이렇게 쫙 까는 걸로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다를 떨면 이 소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커지고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갔잖아요. 예. 그럼 제가 밤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어머, 톤이 오, 쫙 야.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배에서 이 예. 밑에서 쭉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한 5시간 생방송을 해도 아. 별로 목이 안 아파요. 예. 근데 이렇게 수다로 따면 떠면. 여기서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완전 집에 가서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가지고 네. 그 HRD 센터에서 강연을 10분짜리 6개를 했는데 10분이 15분이 20분이 되고 그거를 2시간을 그쵸. 서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가니까 진짜 피곤하긴 하는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목청이 약간은 좀 튼튼하게 태어났대요. 타고나게. 예. 그래서 뭐 아나운서 중에서도 목이 잘 쉬고 목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약간은 좀 튼튼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 네.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늙는다고 네, 그러는 거 목소리가 맞죠? 예. 저희가 전체 중에서 저희 장기 중에서 목소리가 조금 늦게 늙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웰빙 다이어리 할 때도 요즘 다른 방송들은 대부분 작가들이 섭외를 하거든요, 보통. 예.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직접 섭외를 하니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PD님이 직접 하세요? 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목소리만 들으니까 뭐 그래도 한 40대 뭐, 네, 30대 젊은. 후반일지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보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실망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저는 봉사를 그래도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주겠지만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은 뭐 이렇게 그냥 조금씩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목소리는 있는데 뭘 하고 싶다 해서 점자 도서관에 낭독 봉사를 야. 저도 그런 거 해보고 했어요. 싶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신청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신청하고 교육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이 강서 점자 도서관이 이제 저쪽 화곡동 저쪽 그 공항동 쪽에 있었는데 마곡 쪽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그 교육을 좀 받고 그러면 이게 좋은 게요.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니까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서 전체 국립 점자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내 책이 있다. 그럼 저 네. 책도 한번 읽었어요. 책이 있으면 그 책에 대한 목소리는 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걸 찾아서 이렇게 디지털로 들을 그러네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낸 책은 이 전체 책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보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금방 왔다가 의욕은 있는데 나중에 바쁘고 일 많으면 못 오게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리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한다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아까 어쩌면 일부인가요? 저희가 얘기했던 네. 낮게 하는 거. 예, 낮은 온도. 낮은 온도. 그게 낮은 온도가 쭉 간다는 아니면 물과 같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담긴다는 뜻하고도 상관이 있고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는 화해 시대였거든요. 그 18세기에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21세기를 넘어가면서 1984년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가면서는 수혜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대고 네. 언택트 시대고 그러면서는 점점 더 이제는 여성도 옛날에는 차별이 심하지만 이제는 여성이 오히려 더 적합한 시대가 됐거든요. 이 수혜 시대. 그러면서 부드럽게 그러나 너무 넘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저희 그러니까 끝이 마무리를 안 나네요. 해야 됩니다. 우리 4부까지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 앞으로의 계획. 네. 앞으로의 계획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아직은 더 많아요. 우선은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운동들 지금 제가 뭐 수영을 배운 지도 50대 배우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이제 넘게도 계속을 하고 있고 수영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물속에 그러니까 물하고 이상하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저희는 집도 한강 바로 옆에서 물을 늘 보고 있어요. 저는 글을 그러네요. 쓰면서도 물을 그리고 그 멀리는 또 산이 보이거든요. 저 북한산까지도 보여요. 가양동 저희 네. 사는 집에서는. 그래서 물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는 게 제 그 꿈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살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살고 싶고 그러니까 수영도 뭐 계속 하겠지만 운동도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옛날에는 저는 이 수학도 되게 좋아해서 기하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당구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탁구는 옛날에 배우고 그랬었는데
당구는 당구장이 왜 그때 옛날에는 좀뭐 그죠. 담배 피고 약간 공기도 그쵸. 안 좋고 네. 남자들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네. 내기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공기도 정화되고 스포츠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워보고 싶고 여러 가지 스포츠도 뭐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저것 아울러서 이제 그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있어. 맞습니다. 저는 우리 변춘혜 선생님이 저희 마을생활 전파서에서 네. 자주 뵙고 또 저희 쪽에서 같이 컨텐츠 만들어서 네.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말은 그걸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와. 유튜브로 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고 아, 괜찮습니다. 경쟁자 플러스 유튜브는 개성 있는 자신만의 네, 것들을 맞아요. 다 찾아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동료로서 네. 지지해 주실 수 있을 네, 것 같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뭐든지 호기심이 나고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네. 그걸 좀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를 다 좀 풀어주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수다로 풀면서 이렇게 힐링을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맞아요. 두 분이 사실은 제가 이게 방송 진행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가운데도 앉아 있다시피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 잡힐지 몰라서 제가 굉장히 조심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진희 선생님 이 꽃수다 이 꽃비라는 이름도 너무 네. 좋고요. 네. 꽃수다라는 프로그램 타이틀도 너무 좋고 또 이미라 선생님은 보리. 네. 보리는 뭐 그 겨울에 푸른 빛을 주는 그런 그렇죠. 것이기도 젊었을 하고. 때 보리, 나이 늙어서는 황금 보리. 아, 너무 좋다. 네. 황금. 그리고 이 저기 우리 이미라 선생님도 가만히 보면 뭐든지 이렇게 잘 가르치실 것 네, 같아요. 이게 맞아요. 오는 게. 그리고 지금 뭐 떡 네, 케이크도 네, 하시고 네, 막 그러시잖아요. 네, 꽃하고도 상관이 네. 있고 그래서 네. 두 분도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서 네. 이렇게 게스트로 저희 캐스팅 됐나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불러주세요. 방송할 수 네. 있는 날이 좀 저도 네, 빨리, 오기를. 네, 네, 기원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꼭 이뤄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디어 마치나요? 네, 뒤에 끝내. 네, 시그널 진짜.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 살롱. 우리 꽃길만 걸어요. 걸어요.